선생님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선생님은 이게 수능이 진화 발전하면서 몇몇 유형이 사라졌어 사실은. 근데 난 35분도 사라질 줄 알았거든. 근데 요즘에 얘가 약간 변별력으로 확보하려고 좀 몸부림을 쳐. 왜냐면 이 문제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형은 거의 두 갈씩으로 나와. 그렇다고 해서 두 갈씩이 무조건 첫 문장이 주제문이 아닌데 두 번째는 세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정답이 3, 4번으로 좁혀져. 아주 드물게 이제 5번 뭐 2번 나오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자 봐봐.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써. Genuine glacier, 글래시가 빙하거든. 진정한 빙하라면 그 빙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영구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항구적이고 영구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사실 일단 가설적으로 선생님은 토픽 센텐스, 주제문이라고 봐. 응? 그리고 글의 소재는 뭐에 관한 얘기야? 소재부일지 주제부일지인데 일단 빙하 얘기가 계속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말은 당연히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야. 자, 충분하게 새로운 어떤 눈이 쌓여야만 해. 그러니까 빙하가 왜 영구적이어야 되냐면 충분히 새롭게 내린 눈이 반드시 accumulate, 쌓이고 축적되어져야 돼. 어느 기간 동안에? 추운 기간 동안에. 그것이 offset은 중요 단어야. 상쇄시키다야. 상쇄시키다야. 그것은 여름철에 녹는 것을 뭐 하는 거? 여름철에 녹은 양을 항상 누가? 겨울철에 눈이 내려가지고 재밌는 건 뭐냐면 선생님도 최근에 얘기 들었는데 남극의 빙하가 다시 늘어났어.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강설량이 늘어난 거야. 녹는 양도 늘어났지만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더 전체적으로 특히 북극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남극은 빙하가 늘어난 거야. 일부 지역이. 왜? 눈이 더 내린 거야. 이게 이제 빙하가 왜 영구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녹은 만큼 여름철에 겨울철에 뭐가 내? 눈이 내리면 강설량이 늘어나는 거야. 우리나라도 아마 강우량이 지구 온난화 이게 심해지면서 아열대 기후라고 하잖아. 아마 너 기숙사에 있었을 때 느꼈을 거야. 올 봄에 툭하면 아침에 비 왔어.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장마 전까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강우량이 늘어난 거야. 그러면 이해됐지? 자, 비록 자 year to year 매년 단위로 본다면, 매년 기준 단위로 본다면 빙하는 늘어날 수도 있고 컨트랙, 대주어지. 이 컨트랙을 조심해. 컨트랙은 명사로는 계약인데 자 트랙이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수축 응축하다라는 뜻이 있어. 애들이 동사 쪽에 좀 약해. 수축 응축돼. 뭐에 따라서? 지역적이거나 전 지구적인 어떤 기후 조건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는 있어도 빙하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오늘날 소재 주제 펼친 거야. Most glacier, 전 지구에 존재하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빙하는 녹고 있는 중인데 소재는 일치하지? 뭐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이야. 따뜻해진 기후 때문에. appear이라는 단어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자, 선생님이 수능 영어에서 얘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 그러니까 내신 수준에서는 얘가 이제 주로 어법이야. 근데 수능 관점에서는 얘는 어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면 이 뒤에 형용사가 오니까 형용사, 부사, 품사 묻는 문제 때문에 감각동사야. 근데 이 중에 얘랑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주관적인 어떤 추측이나 판단. 수능 문제는 무조건 주관과 객관의 대조를 내게 돼 있거든. 응? 그러니까 자,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 다음 그는 실제로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주관과 객관의 대조에서 이 단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능 초창기 때부터 대치동에서 처음 강의할 때부터 얘를 강조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선생들이 설명을 해. 근데 대부분 선생들이 얘 때문에 중요한 줄 알더라고. 아니야. 물론 문법 문제로 얘가 제일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수동태 금지거든. 뭐뭐처럼 보이라니까 우리말에 피동에 가까우니까 수동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수능에 제일 먼저 나왔지만 실제로는 독해에서 뭐 때문에?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중요하다고 본 거야. 여기 지금 나름의 짐작을 하는 거야. 그것은 이유야. 얘가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피어를 이용하면
순서별 문제에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객관 현실에 대해서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녹고 있는 속도가 그래서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야.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유지돼야만 하지만 녹고 있는 속도는 좀 더 빨라지고 있다니까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봐봐. 이러한 것들은 자, 다큐멘티드. 한번 EBS 교재에서 이걸 오역해가지고 내가 병신들 이런 것도 틀리냐고 그랬어. 봐봐. 이것들은 자 특히 스펙터클러하게 특별하게 아주 눈에 띄게 자료로 축적되어졌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사실. 뭐가 빙하가 눕고 유지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럼 얘가 뭐야? 지금 예시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앞의 논지에 대해서. 어떤 장소 알프스와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자료로 축적되어졌는데 그 알프스의 경우는 역사적 기록들이 보존되어진 거야. 왜? 다른 빙하 지역과 다르게 알프스는 그 주변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었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그래봐야 바이킹이 내가 알기로는 15세기, 16세기 때 처음 인간이 거주해. 물론 그 이전에도 민족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멸종하거나 딴 데로 간 거야.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 전 지구적인 지질학적인 연대에 관한 기록이 없어. 근데 알프스는 로마의 북쪽, 게르만족 뭐 이게 프랑스도 연결돼 있고 독일하고도 연결돼 있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자 여기 이제 기록으로 남아져 있다는 얘기가 뭔가 봐. 역사적 기록들이 보존되어졌고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 항상 이런 걸로 추리력과 판단력을 늘리는 연습을 해. 스케치야. 스케치나 사진들이 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할 수가 있는 거야. 날짜가 적힌 스케치야. 사진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 알프스는 이미 르네상스 시대 때도 유럽의 귀족들이 가서 그림 그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짜가 기록돼 있는 거야. 그럼 그때 빙하의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사실 14세기, 15세기에 무슨 과학적인 천문관측이 있겠어. 그걸로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이 대단한 기록물이 되는 거야. 근대적인 관측술이 있기 전에도 조선왕조실록에는 강우량이 얼만큼 왔다는 기록이 있고 심지어 중성자 별의 탄생에 관한 기록도 남아있어. 왜? 천문관측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날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중성자 별의 폭발이었을 거라는 기록이 있는 거야. 이해되지? 이 날짜가 적혀 있는. 자 그런 것들이 뭐를 비교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알프스에 있는 얼음의 어떤 범위와 비교할 때 이용 가능한 거야. 그런 걸로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사실은 15세기, 14세기부터도 약간 추운 기간, 약간 더운 기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미시적으로. 근데 이 기간에 관한 기록을 봐도 알프스 빙하는 뭐야? 큰 변동이 없었던 거야. 이해됐지? 예시의 역할을 했지? 자, 누구부터 의심해? 문제풀이의 관점에서. 3번에서 소재나 주제가 불일치하는지 보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심지어 2분인데 선생님이 2분을 잘 이용하라고 해. 그러면 이게 몇 가지 문제 유형에서 도움이 돼. 자, 봐봐. 일단 2분은 개념적인 차원에서 일단 얘부터 먼저 잡아야 돼. 이분을 이용해서는 여러 번 시험 문제를 냈고 요즘에 특히 두드러진데 2분 넘버가 뭐야? 짝수고 얘가 홀수야. 근데 선생님 기억에 정작 이 뜻으로 이 단어는 수능에서 낸 적이 없어. 오히려 수능은 뭘 냈냐면 선생님 기억에 2분 1을 먼저 냈어. 2분 2가 뭔지 알아? 공평하게야. 왜? 짝수는 2로 나누면 두 숫자가 똑같아. 2분이 똑같은 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응? 반면에 어른은 요즘에 내면 얘를 많이 내. 이때 어른은 이상한이라는 뜻이 있어. 어를 인합하면 정말 이상하게도 얘가 역접 효과를 발휘해. 그리고 또 내는 건 뭐냐면 어제 S가 붙은 거 얘가 가능성이야. 이게 출제 족보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이 사실 이 공식은 나중에 덧붙여진 거야. 이분을 제일 먼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분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봐. 심지어 그녀마저도 나를 배신했어요. 이 문장이 노리고 있는 효과가 뭐야? 첫 번째는 대표 사례야. 예시의 효과를 발휘해. 두 번째가 위치를 물어보면 첨가야. 앞에 배신한 놈 있고 이분 문장이 빠져나가서 들어갈 위치 묻는다. 그러면 앞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배신한 놈이 있어야 돼. 반면에 얘가 단독적으로 나왔어. 그럼 나머지가 다 배신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라는 뜻이 되니까 얘가 독해에서는 훨씬 쓸모가 있어. 그럼 여기 봐. 심지어. 그럼 얘가 뭐야? 난 얘를 첨가라고 보는 거야. 심지어 a few decade니까 수십 년 단위야. 아까 선생님이 날짜가 기록된 스케치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 머릿속에는 14세기, 15세기가 떠올라. 심지어 몇십 년 동안의 아주 짧은 그 기간에 걸쳐조차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건 근대과학 얘기야. 난 문제 안 된다고 봐. 3번이 이상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왜? 얘를 2번 문장에 대한 시간적으로 확장된 첨가로 보는 거야. 그럼 내 리딩이 빨라지겠지. 그리고 눈에 누가 팍 들어와. 인공위성의 등장이야. 아까 내가 이분 데이티드 스케치는 14, 15세기까지 생각했다고 했지. 내 머릿속에. 심지어 인공위성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몇 세기 동안,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의 아주 짧은 기간에 걸쳐서도 뭐를? 마운틴 글레이셔, 산 정상에 있는 빙하의 급격한 어떤 감소는 안데스, 히말라야 다른 곳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랑 얘가 일단 최근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4번. 자, 요즘에 요런 기법을 좋아해. 이거는 최근의 출제 기법이야. 3번을 선생님이 얘랑 약간 주제불일치가 되지. 그러면 4번에서 이제 우리가 주제불일치 아닌지 오답 체크를 해야 돼. 다양한 어떤 암석이나 선생님 멈춰버리지.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광석이나 광물들의 경우에는 have become 대중적인 주제가 됐대. 빙하야 빙하 얘기가 아니야. 소재불일치야.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그리고 5번에서 우리는 뭐를 해? 선생님은 이 문제 풀 땐 이건 대충 봐도 돼. 중요한 거는 5번에서 뭐를 해야 돼? 오답 체크를 해.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 얘를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지. 쉽게 우리 공부해야만 한다라고 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10%야 사실은. 전 세계가 다 똑같아. 이거를 무리하게 올리려고 하는 교육관. 선생님 후배 중에 하나가 이범이라는 애가 있거든. 이게 민주당에 있는 계열이야. 그래서 얘가 요즘에 경향신문 칼럼 내는 거를 선생님 열심히 본다고. 이게 재명이의 생각이냐, 재명이 아저씨의 생각이냐를 염두에 두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얘도 그런 얘기를 해. 대한민국은 잘못됐다는 거야. 대한민국은 한 20, 30%만 공부해도 되는데 왜 7, 80%를 공부하게끔 만드냐는 거야. 전 세계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야. 선진국 중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 봐봐. 이거 오답 체크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맥락에서. 자 뭐라고 추정되어지냐면 많은 작은 산들의 빙하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10년 내지 20년 내에 사라질 거라고 했어. 뭐 하지 않는 한. 뭐 이제 예방조치 취하지 않는 한 뭐 그런 얘기겠지.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이 머스트가 뭐냐면 이상과 현실이 돼줘야. 원래 빙하는 유지돼야 되는데 오늘날 빙하가 유지된다, 유지되지 않고 있다.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얘는 완전히 소재불일치지. 그러니까 그 연서가 자꾸만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능은 다 읽으라고 얘기한 적 없어. 내가 어느 시점에서 OMR 카드에 마킹하고 넘어갈까를 이게 문제에서 문제로 넘어가는 그 판단의 순간이 유형별로 딱 명확해져야 돼.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게 그러다 보면 네가 이제 연습할 때 문법 문제 같은 걸 10초, 15초 안에 푸는 연습이 돼야 돼. 아 그렇다고 해서 수능 가서 10초, 15초 만에 승부 내는 건 아니야.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게 자신감이 붙어. 그리고 수능 현장에서도 급한 경우 시간이 쫓겨도 찍을 수가 있어.
근데 그냥 찍은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럼 확률적으로 정답률이 높아지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선생님 기준에는 30초 안에 끝내라고 한다고. 왜냐면 보통 모든 문항이 1분 30초인데 사실 우리가 순서나 무관한 문장이 킬러가 나올 수 있어. 그럼 거기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수능 현장에 가잖아. 모의고사 볼 때하고 또 다르다. 뭐가 다른 줄 알아? 육모나 구모라고 해도 애들은 가감히 찍고 가. 근데 수능 때는 애들이 이러지 못해. 그럼 순간적으로 선생님도 옛날에 그 시험장 가보면 순간적으로 3, 4분 이후로 한 문제. 이거 풀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심리적으로 잘 극복해야 돼. 오케이?